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위한 여러분의 든든한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은 열역학의 복잡한 미적분을 싹 걷어내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에너지 흐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방대한 범위에 비해 1차 시험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출제되므로 핵심 상태량 중심의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굳이 어려운 증명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남는 시간을 출제 비중이 80% 이상인 공조 및 냉동 설비 과목에 집중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마스터 스크립트 하나로 실전 지문의 뼈대를 완벽히 골라내는 기적을 경험해 볼까요? 에너지의 근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위대한 법칙을 소개합니다. 먼저 열역학 제1법칙은 양팔저울과 같은 양적 보존 및 등가성의 원리입니다. 열과 일은 형태만 변할 뿐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결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1법칙은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흐름의 방향성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제2법칙, 에너지의 방향성과 비가역성 원리입니다.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 식듯이 자연 상태의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며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는 아주 중요한 대자연의 규칙이랍니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이 현상을 수치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무질서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엔트로피, S라는 개념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한데 무질서도의 변화량 dS는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 dQ를 절대온도 T로 나눈 값입니다. 중요! 여기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인데 분모의 온도 T 자리에는 섭씨가 아니라 반드시 273을 더한 절대온도 K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앞서 배운 공식을 실전 예제에 복잡한 적분 없이 바로 적용해 볼까요? 100도씨의 물이 증발할 때 잡열이 2257이라면 엔트로피 증가량은 2257을 절대온도 373K로 나눈 값이 됩니다. 0도씨 얼음이 융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잡열 335를 절대온도 273K로 나누면 끝이죠. 우주 증가의 법칙 증명에서도 고온의 물체가 열을 빼앗겨 감소하는 엔트로피보다 저온의 물체가 열을 받아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양이 수학적으로 항상 더 크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는 언제나 항상 증가한다는 위대한 진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숫자로 증명된답니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초강력 핵심 개념, 열역학 변수의 두 가지 분류입니다. 상태 함수는 도달 궤적과 무관하게 온도, T, 압력, P, 부피, V, 엔탈피, H, 엔트로피처럼 오직 현재 상태만 중요한 변수입니다. 반대로 경로 함수는 도달 궤적에 따라 그 값이 요동치고 변동하는 녀석들입니다. 중요! 열역학에서 경로 함수는 오직 열, 히트과 일, 워크, 딱 두 가지뿐입니다. 객관식 지문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태 함수이니 속어법으로 1초 만에 정답을 돌파하십시오. 배관을 흐르던 유체가 좁은 틈이나 밸브를 억지로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교축 과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 열교환이 일어날 틈조차 없어서 통과 전후의 엔탈피가 완벽하게 동일한 등엔탈피 H1 = H2 과정이죠. 이상기체라면 이 과정을 거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에어컨 팽창 밸브 원리에 적용되는 실제 유체의 경우 이 좁은 틈을 지나면서 압력이 급감하고 온도 또한 급격히 강하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만든 가상의 완벽한 유체 모델, 바로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입니다. 이를 위해 분자 간 인력이 제로이고 분자 자체 부피도 제로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되기 위한 필수 극단 조건은 무엇일까요? 출제 1순위 핵심 조건, 무조건 고온, 그리고 저압이어야 합니다. 맹렬히 운동하는 고온이어야 분자 간 인력을 끊어내고
무한히 팽창하는 저압이어야 분자 자체 부피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기체가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규칙을 알아볼까요? 먼저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는 관계죠. 이 두 법칙을 하나로 합치고 상수C를 기체상수 R로 치환한 연력학 마스터키가 바로 통합 상태 방정식인 PV는 MRT입니다. 이 식 하나면 설비 압축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압력, 온도, 최적 변화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계산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보이는 에너지라 불리는 PV 선도의 기초 해석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세로축이 압력 P, 가로축이 최적 V인 이 그래프에서 가로 수평 궤적은 정압 상태, 세로 수직 궤적은 등적 상태를 뜻하죠. 중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 그래프의 곡선 아래 면적은 기체가 외부로 한 또는 받은 기계적인 R자일, 워크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수식을 전혀 몰라도 그래프 면적이 넓으면 일을 많이 했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PV 선도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두 곡선을 완벽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온선은 완만한 쌍곡선을 그립니다. 반면 열 출입이 차단된 단열선은 팽창 시 압력 하락과 내부 온도 동시 하락이라는 이중 하강을 겪습니다. 따라서 중요, 단열선은 등온선보다 항상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시험 객관식 그래프에서 두 곡선이 교차할 때 급격히 꺾이며 벼랑처럼 내려꽂히는 선을 무조건 단열선으로 특정하십시오. 연력학 문제풀이 속도를 3배 높여주는 마법의 동의어 치환 공식입니다. 가역 단열 과정을 뜯어보면 마찰 없는 완벽한 단열이므로 열 출입 제로, 즉 dq 이퀄 0이 됩니다.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ds 이퀄 0 나누기 t 이퀄 0이 되어 결국 처음과 끝의 엔트로피 값이 동일한 등엔트로피 과정이 성립하죠. 스타 중요. 앞으로 객관식 지문에서 가역단열이라는 텍스트를 보는 즉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등엔트로피로 텍스트를 치환해서 읽으십시오. 에너지가 변화하는 세 가지 과정 프레임워크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위에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이상적 모델을 가역 과정이라 합니다. 반면 마찰 등으로 흔적을 남기며 실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의 현상을 비가역 과정이라 하죠. 마지막으로 변화를 극히 천천히 일으켜 매 순간이 평형 상태라 간주하는 모델을 준정적 과정이라고 부르며 공학 계산 시에는 가역 과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답니다. 우리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를 싣고 나르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동작 물질, 즉 작업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이 엔진이나 보일러처럼 외부 열을 흡수하고 팽창하여 기계적 동력을 생성해낼 때는 열매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대로 에어컨이나 히트펌프처럼 압축기를 가동해 실내 열을 흡수하여 실외로 방출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냉매라는 이름으로 적용된답니다. 동작 물질이 여러 상태 변화를 거쳐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닫힌 궤적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때 폐곡선 내부의 면적은 1회전당 R자1, 네트워크를 뜻하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오염 원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클 구성 과정 중 단 하나라도 비가역 과정이 섞여 있다면 맑은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전체 사이클은 무조건 비가역 사이클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길고 복잡했던 핵심을 4가지 마스터 청사진으로 완벽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이상기체 조건은 무조건 고온 저압입니다. 둘째, 경로함수는 오직 열과 일뿐입니다. 셋째, 지문에 나오는 가역 단열은 즉시 등엔트로피로 자동 치환하십시오. 넷째, PV 선도에서 가장 가파른 선은 단열선이며 곡선 아래 면적은 R자 1입니다. 오늘 완성된 이 생존 키트 청사진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1차 시험 돌파 무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